실리콘밸리에 상장된 구글, 애플, HP 같은 회사들이 있지. 그분들의 시작은 정식적으로 어떤 조건이 갖춰 시작된 게 아니더라. 30대 무스펙, 무경력에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 방법이기도 해. 안녕하세요 원장님, 24살 취준생이에요. 학벌도 좋지 않고 그렇다고 자랑할 만한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학연수도 안 가보고 남들보다 스펙이 떨어진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합니다. 이렇게 계속 취준하고 서류 탈락만 하다 보니 제 자신이 더 싫어집니다. 이런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지 조언 얻고 싶어 용기 내어 메일 드렸습니다. 맞아. 나는 남들보다 훨씬 출발선이 뒤인 것 같아요. 이런 말 상담하면서 진짜 많이 듣거든. 실제로 진로 상담을 10년 넘게 하면서 수많은 직장인들을 만나서 확실히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어. 취업할 때 중요해 보이는 것과 일하면서 진짜 중요한 건 완전히 다르다는 거야. 취업 준비할 때는 회사가 너를 아직 모르잖아. 그러니까 기준이 필요하고, 그래서 학벌, 자격증, 점수같이 보이는 것들이 중요해 보이는 거야. 서류에서 어떻게든 걸러야지. 그래야 사람들을 뽑을 수가 있잖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이게 곧 내 능력이다라고 착각해. 근데 이거는 실력이라기보다는 입장권, 본 경기에 가서는 판이 완전히 달라져. 이때부터는 자격증이 뭐 있는지, 학교를 어디 나왔는지 묻지 않아. 대신 이 사람이 일을 얼마나 빨리 이해하는지, 일에 대한 태도는 어떤지, 주체적으로 파악하고 움직이는지, 상황 판단이 빠른지, 시키지 않아도 다음 일을 잘 예측해서 하는지, 일이 꼬였을 땐 또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것들만 봐. 결국 남은 건 일에 대한 감각과 일을 대하는 태도야. 나는 아무 스펙 없이 공무원을 준비했어. 그리고 공무원이 됐고 그 일마저 버티지 못하고 30대에 퇴사를 했어. 외부에서 보인 이미지는 무스펙, 무경력의 30대 경단이었지. 자격증도 없고 영어 점수도 없고 학벌도 해외 연수도 없었고 그냥 남아있는 건 행정 업무 한 거와 민원 처리 경험 이 정도? 알지? 불경력. 그런 내가 지금은 법인회사를 운영하고 대표가 됐어. 대학원 가서 학벌을 채웠기 때문일까? 보여지는 자격증을 따서 가능했던 걸까? 아니야.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았고 내가 일에 대한 감각이 있는 분야를 만난 거지. 쉽게 말하면 일머리가 좋다? 이거야. 그리고 그걸 적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근데 이 적성이란 놈은 공부만 한다고 해서 어느 날 생기는 게 아니야. 여러 가지 경험 속에서 조금씩 녹아들으면서 만들어진다. 솔직히 말해 자격증 하나 더 따는 것보다는 직접 일해보는 경험이 훨씬 중요해. 일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나 일을 할 때 이렇게 조금 해야 되는구나. 요걸 알게 되는 거지. 이게 쌓이면 인생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고 운이 좋다면 돈과 명예를 동시에 잡을 수 있어. 그리고 창업을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스펙이 좋아서가 아니야. 도전했다? 이게 큰 것 같아. 실리콘밸리에 상장된 구글, 애플, HP 같은 회사들이 있지. 그분들의 시작은 정식적으로 어떤 조건이 갖춰 시작된 게 아니더라. 거의 집 차고에서 우연이 아니야.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저커버그도 하버드 출신의 천재 개발자로만 기억하는데 그는 처음부터 거대한 사업을 한 게 아니었어. 기숙사에서 친구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어떻게 소통하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거를 온라인 관계가 현실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했대. 그래서 실험해 본 거야. 그래서 그는 돈보다는 경험을 얻기 위해 계속 뭔가를 만든 거지. 이 과정에서 사람의 패턴을 읽는 감각, 시스템을 설계하는 적성이 자연스럽게 살아났고 그 결과 우리가 말하는 일머리가 생겨서 그거를 창업한 거지. 상담하다 보면 저는 일머리가 너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 정말 많아. 보면 일머리가 정말 없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자기 적성이 발휘되는 환경을 한 번도 제대로 만나보지 못한 분들이 많더라고. 사람을 상대하는 게 적성인데 혼자 일을 해왔다거나 구조를 잘 짜는데 즉흥적인 환경에 있었다든지 공감이 강점인데 숫자로 보는 일만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당연히 일머리가 없어 보일 수밖에 없어. 근데 들어가 보면 맞지 않은 환경이 문제였던 거야. 그래서 지금 해야 할 건 딱 하나야. 방향을 잡았다면 너 자신을 더 많은 환경에 의도적으로 노출시켜야 돼. 나는 성공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하나 꼽자면 유효 충돌이라고 생각해. 의도적으로 많이 부딪혀볼수록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는 뜻이야. 가만히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작게라도 움직이면서 경험을 쌓는 시간.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일에서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야. 삶 전반에 그대로 적용되는 이야기다. 사랑, 관계, 선택, 결정 전부 마찬가지야.
얼마 전에 나는 솔로 28기 돌싱 특집이 엄청나게 화제가 됐어. 수많은 특집들 중에서 실제 커플도 가장 많이 나오고 보니까 벌써 아기를 가진 커플도 생긴 거야. 그만큼 현실적인 결과가 나온 시즌이었어. 각자 직업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캐릭터 전부 달랐어. 특히 첫인상이 제일 좋았던 영수라는 캐릭터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인기가 떨어지는 과정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만약 커플이 된 사람이 나는 솔로에 안 나왔어. 일반적인 소개팅으로 만났다면 어땠을까? 그들은 돌싱을 경험한 엄청난 리스트를 경험한 분들이었어. 그래서 나는 확신이 되더라고. 대부분 만나지도 못했을 거야.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A는 돌싱 여자를 소개받아 볼래? 어떻게 말해? 그리고 내가 의사라는 지위가 있는데 어떻게 아무나 소개팅을 받으려고 할까? 각자의 상황, 상대방의 장단점, 자녀 요구, 거리, 직업 같은 조건들을 다 감당할 만큼의 감정이 쌓이기도 전에 기존의 편견, 생각, 기준대로 판단하고 안 맞나? 아닌가 봐 하고 포기했을 가능성이 훨씬 클 것 같아. 그런데 나는 솔로는 좀 극단적이야. 딱 5일이긴 한데 5 곱하기 24일 거의 붙어서 지내. 밥도 해먹고 청소도 하고 외출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그동안에 진짜 많은 유효 충돌이 일어나는 거지. 감정도 생각도 판단도 오해도 그냥 다 동시에 부딪혀버리는 거야. 생각해봐. 우리 연애할 때 보통 주말에 만나잖아. 그것도 어떤 생활을 한다기보다 즐길 거리야 외부 식사하는 게 전부인데 여기는 목적이 오히려 확실해. 연애만을 위해서 5일 동안 24시간 만난다? 여기에서 나오는 효과는 진짜 엄청날 것 같아. 보통 연애 3개월 이상 만나는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자녀가 있든 없든 거리가 멀든 가깝든 직업이 어떻든 상관없이 커플이 될 수 있었던 거야. 감정이 깊어질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강제로 만들어놨기 때문이야. 이게 바로 유효 충돌의 힘이다. 머리로 계산하기 전에, 조건을 재기 전에 사람 대 사람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환경. 그 안에 들어가면 기존에 이렇잖아. 나 이런 사람은 안 만나. 이런 게 무너져 버리는 거지. 막상 만나고 괜찮네? 이렇게 하면서 그 무너진 자리에 진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유효 충돌은 단순히 많이 해보라는 게 아니야. 그거 완전 바보 같은 거지. 의미 있는 환경 안에서 충분하게 밀도 있게 부딪혀보는 거. 일에서도 관계에서도 인생에서도 결과를 바꾸는 핵심이야. 컨설팅 받고 나서도 내가 꼭 강조하는 게 있어. 중소기업이든 스타트업이든 뭐 누나 회사든 오빠 회사든 아빠 회사든 제발 부딪혀 봐야 된다고. 계속 준비만 하고 있으면 안 돼. 그 경험이 평생 커리어의 자산이 되어줄 거야. 30대 무스펙, 무경력에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 방법이 있더래. 지금 회사에서 미래가 안 보이고 나오자니 취업 시장에서 어떤 경쟁력도 없다고 느껴지지. 알아. 근데 이건 아직 너 안에 있는 잠재력이 유효 충돌을 통해서 깨어나지 못했을 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 험한 자격증을 위해서 허비하기보다 할 수 있는 일을 조금씩 경험해보는 건 어때? 그게 5년 뒤, 10년 뒤를 위해서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 꼭 일을 부딪혀보기를 바랄게. 만약 진짜 이 얘기 들었는데 뭐 해야 될지 감조차도 안 잡혀? 유효 충돌 하기 전에 방향을 확실하게 알고 싶어? 그러면 고정 댓글 확인해줘.